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윤입니다. 10월 초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 중동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스라엘 전쟁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은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개별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제가 자료 한 면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서초구청 특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장,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럼 원화 강세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까? 수출이 안 좋다. 무역 적자가 최대를 기록했다. IMF 이후 최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환율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수출이 잘 될까 안 될까를 따져보면은 우리 나라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스 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날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7월 3일 날 제가 이제 이 자료 만들 때 뉴스 기사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흑자를 기록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동안 달러가 계속 유출됐던 거예요.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수출액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반등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반등하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은 엇갈리긴 해요. 6월 수출 감소율이 최저다. 상저하고 희망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에는 수출이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아마 수출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수출 두고 엇갈리는 전망인데, 정부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연구원이나 무역협회는 하반기에 증가를 하더라도 마이너스에는 계속 머무를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수출이 부진했고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반도체 수출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전망을 할 때도 하반기에 지금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수출 금액이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딜레마적인 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등할 거다 했는데 딜레이가 계속 되긴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다라는 말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계속 매집을 했죠. 계속 매집을 했고, 지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 그 업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환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안 되고 수출 증가율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율이 약세 기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게 사실 또 2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최근 한 4년 동안의 지금 차트를 제가 넣어봤는데, 보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하고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여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져야지 코스피 지수가 오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제가 30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월봉 차트로. 이 봉 차트가 환율 차트고, 검은색이 코스피 30년 차트입니다. IMF 때 환율이 한 1,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때 코스피 우리나라 완전 바닥 쳤었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도 1,600원대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대체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죠. 등락 폭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팬데믹 때, 팬데믹 3월입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을 때, 물론 오늘 하루, 당장 내일의 주가는 굉장히 흔들리고 변동폭이 심하지만, 근데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그냥 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냥 가야 될 구간으로 서서히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변동이 심하지만 한 달 뒤를 종합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큰 흔들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분기 중 3분기라고 하면은 시작이 됐죠. 7, 8, 9월. 7, 8, 9월 3분기 중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거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올해 초부터 계속 피력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나 지표들을 봤을 때도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과도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조금 과도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환율의 동향, 수출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달러가 아니에요. 달러는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달러의 영향이라는 건 달러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또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는 포함이 안 돼요. 물론 대체적으로 역외관계를 띠지만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영향을 주는 통화는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달러도 이제 약간의 강세 또는 강보합 수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원화는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 우하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예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지션을,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환율을 확인했을 때 한 1308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133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곤 있어요. 1400원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서 전고점 부근인 한 1340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에는 점진적 우하향으로 가서 결국에는 라인 125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점진적 우하향. 물론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이제 가정을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세워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3년이고 여기가 이제 2024년입니다. 2023년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점진적으로 하향을 한다면 1200원대예요. 1200원 초반 또는 1100원 후반대까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흔들리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1100원대 이제 진입하고 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환율이 1200원, 1150원, 1100원대까지 가버리면은 어떤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은 마지노선 1200원대에서 과연 1200원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1200원에서 올라가느냐, 우리가 그걸 또 한번 그때쯤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는 않지만 너무 멀지도 않은 한 2년, 3년 내로 2025년까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환율 1200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경제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본 시나리오로는 내년 초까지는 투자 시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 물론 국지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이제 SVB 사태나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와 같은 부실은행이 이제 파산하는 사태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불거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겠다, 5천만 원 한도를 넘어서라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태를 또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국지적인 어떤 이벤트성 위기라고 인식될 만한 사실 큰 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이벤트성 위기는 있겠지만 기본 가정은 큰 위기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없지 않을까. 환율의 어떤 흐름이나 우리나라 수출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아마 점진적으로 우하향할 거지만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환율은 체크를 하자. 물론 이제 경제신문을 같이 읽으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사례와 이제 어떤 짧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말 한마디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다.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엔 지나와 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나 패턴들이 100%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진 않아요. 상황도 다르고 어떤 재료도 다르고 그렇지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요리의 재료, 그 다음에 결과물만 달랐을 뿐이지 요리의 과정은 결국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재료를 가져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내주고 다 먹고 나면은 설거지하고 물론 그 안에 그 보울에 담긴 그릇에 담긴 음식 내용물이 달랐을 뿐 그 과정은 다 똑같았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난 100년 200년, 뭐 주식시장의 역사, 물론 이제 제가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다 흘러갔다는 거고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